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 정책 브리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농업재해 보험 정책과 스마트 농업 정책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가 앞으로 주목하면서 지켜보고 정부의 정책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직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정도로 고민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장과 정책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몇 가지 지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30일에 발표가 되었고요.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 계획을 통해서 최근 몇 년간 재난이 많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불만으로 제기되었던 농업재해보험 정책의 문제점들을 수정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현장의 요구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농가의 재해 대응력 재고 전략 차원에서 몇 가지 추진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목들은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재배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최대 80개 품목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사각지대로 이야기되었던 병충해 손실 부분, 그리고 소와 같은 축종에서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병에 대해서 보상 비용 등을 고려하겠다, 이런 재해 정책들이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입보장 보험을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농가의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체계들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전략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법과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에 대해서는 5년간 평균이나 혹은 7년 동안 최고 최저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가락 도매시장 가격을 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품목별로 유통 경로나 전국 공영 도매시장의 가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 가격 안을 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품목별로 자기 부담 비율을 다양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차등 지원을 하는 방안, 그리고 영세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정부가 기존의 재해보험에서 한계로 지적되었던 기준가격 문제, 보험료 문제, 영세농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문제, 여러 가지를 정부가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농가들에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서 재해보험 정책을 개편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편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 방식이 아니라 보상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 정책을 중심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이번에 오히려 확실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보편적인 보상 정책, 특히 우리나라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소가족농을 고려하는 재해 대응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 농정넷에서도 고민하고
정책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재해보험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스마트 농업 정책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스마트 농업 정책이 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과의 소통이나 충분한 검증도 없이 농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2018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를 했고, 이후에 2021년 12월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11월에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현재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농업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검증하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가 스마트 농업 정책의 예산을 매우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부분이 국내외에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친환경 농업, 생태적인 농업의 확산도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오히려 친환경 농업 육성 예산은 2023년에 전년 대비 65.5%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 육성 예산은 27.4%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부터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 농업 정책이 미래를 위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돈을 많이 투자하는 장치 중심의 스마트 농업을 정부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것부터 추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자하는 방식의 스마트팜을 장려하면서 충분한 소득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의 융자 지원을 갚을 수 있는지, 이것이 농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지 저희가 검증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도 절감하고 노동력에 대한 절감 부분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장치 중심의 스마트 농업에서 과연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질지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스마트팜 운영 등의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스마트팜 모델에서 구현이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기술에 치우친, 그리고 소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팜 정책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농업, 생태농업과 함께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스마트 농업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부터 검증하고 정부에 문제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책 전환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보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 중에 눈여겨 살펴보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거나 저희가 또다시 문제 제기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해설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은 토론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